저는 대도시에서만 살다가 오지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산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5년 전에 저희가 시골로 오기 위해서 땅을 알아봤던 과정을 수다 떨듯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골에 가면 되니 안 되니 하는 설전이 난무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시골의 삶을 동경하고 시골의 땅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09년 시골행을 결정했을 때 저와 남편은 둘 다 직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본격적으로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역도 정하지 못했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땅값은 도대체 어느 선인지도 몰라서 지역의 부동산을 먼저 찾아서 부동산 업자가 소개해주는 땅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전국의 시골 중에서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시골 지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였는데요. 전라남도나 남해, 제주도, 강원도, 서울 위쪽 지방은 너무 멀고 생소한 지역이라 아예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부동산 업자를 따라다니며 매물을 보러 다녔지만 지역을 정하지 않다 보니 매물을 봐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지역은 땅값이 어느 선인지, 저 지역은 땅값이 어느 정도 하는지는 대략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한 시골이면서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좀 더 폭을 좁혀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제일 저렴한 지역은 경상북도였습니다. 상주, 괴산, 영양, 봉화 지역의 매물을 보러 다니다가 어느 날 봉화군 청량산 쪽으로 땅을 알아보러 갔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이라서 그런지 산이 푸르게 정말 울창한 봉화 청량산 쪽이 정말 시원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청량산 어느 그늘에서 쉬면서 우리 그냥 봉화로 하자 라고 정해버렸습니다. 봉화는 완전한 시골이었고 땅도 저렴하고 청량산 쪽 풍광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고 또 봉화는 저희 친정과 남편의 시댁 중간 위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고민하기도 싫고 하여 정해버렸습니다. 지역을 정하고 나서 땅을 알아보는 것은 이전보다는 좀 덜 추상적인 느낌이긴 했지만 봉화군도 아주 넓은 지역이고 땅값이 저렴한 편이라고 해도 매물에 따라 가격 편차도 컸었는데요. 15년 전 그 당시에 싼 매물은 평당 2만 원부터 좀 비싼 매물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당 가격이 싸더라도 땅 덩어리가 작은 것은 거의 없었고 보통 1000평, 2000평, 3000평 이상의 땅들이었고 여러 필지와 건물을 한 덩어리로 파는 매물이 대부분이었어요. 봉화군의 귀농귀촌 교육을 들어가면서 땅을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봉화에 연고가 전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역시 부동산 업자를 따라다니며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땅을 보러 다녀도 마땅히 이거다 하는 땅도 없었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다급해지자 그냥 이 정도 하는 땅을 사버릴까? 저 집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저 집으로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쓸만한 집은 꽤 비쌌고 저렴한 집은 거의 폐가나 다름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선 땅을 사지 말고 농막 같은 데서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낯선 시골에 시골집을 사기도 땅을 사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 귀농귀촌 교육을 같이 받던 분들 중에서 이미 봉화에 집을 짓고 사는 분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봉화는 산이 많아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지대가 높은 산 언덕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집도 지대가 높은 언덕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갓 귀촌한 낭만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산허리에 운무가 지는 풍경을 보니 정말 너무 예뻐 보여서 그 댁과 좀 떨어진 곳에 밭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빌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 농막을 올려놓고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행동이었는데 그때는 땅을 구하는 것이 절실해서 그것이 무모한지 어떤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빌리고자 하는 땅의 주인은 그곳에서 평생을 사신 노부부셨는데 마침 농사도 줄이려고 하던 참이라 큰 고민 없이 저희한테 땅을 1, 2년 정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로 농막으로 사용할 이동식 컨테이너를 속전속결로 알아보고 주문을 하였고 한 달 후에 농막용 컨테이너를 낯선 시골 땅에 내려놓고 본격적인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웬 낯선 젊은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를 떡하니 내려놓더니 마을 안에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우리의 갑자기 바뀐 시골 생활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은 잘 느끼지 못했고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은 마을 아니기는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기 쉽지 않은 산 언덕이라서 우리 둘만의 조용하면서도 낯선 시골의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즐겁고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야외에 텐트 하나 쳐놓고 소풍 나온 것처럼 노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갓 결혼하기도 했고 시골에 막 왔고 농사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오자마자 농사는 짓지 말고 1년은 그냥 놀아보기로 했습니다. 1년 놀면서 주위 환경도 익히고 무슨 농사를 지을까도 고민해보고 좋은 땅이 있는지도 알아보자 했습니다. 농막 주위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안면을 트고 가끔 왕래도 하고 기회가 되어서 다른 마을 분들과 같이 하게 될 자리가 있으면 가서 조심스럽게 인사도 나누면서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을 분위기에 적응해 나가던 차에 어느 한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는 땅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려나 하시는 거였어요. 어르신이 소개한 땅은 처음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 언덕에 경사진 땅을 두 단으로 깎아서 토목공사를 해놓은 땅이었는데요. 아주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토지까지 도로도 있었고 물 전기도 문제없는 땅이었고 마을 아니기는 했지만 산 언덕 쪽이고 주위에 이웃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대가 약간 높으니 경치도 참 좋아 보였어요. 소개해 주신 마을분은 멀쩡한 밭을 깎아놔서 농사는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집을 지을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전 주인이 집을 짓기 위해 토목공사를 해놓아서 완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땅 부지가 2,000평이 넘는 데다 토목공사까지 해놨으니 평당 가격이 비싸면 어쩌나 했었는데 급매로 나온 땅이라 땅값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이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큰 고민 없이 바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만 지을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산 토지가 무슨 지역인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가 산 땅은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땅을 사게 된 시점은 저희가 농막을 놓고 시골에서 산 지 7, 8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거용으로 만든 컨테이너 농막을 중고로 판매를 하였고 매입한 땅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 땅 주인이 두 단으로 깎아놓은 터 중에서 아래쪽에는 집을 짓고 위쪽은 비워놓았었는데요. 그곳에는 저희가 농사지은 원물을 가공할 가공 작업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농사로 기반을 잡을 수 있었고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이 필요했는데 마침 비어있는 땅이 계획관리 지역이라 다른 땅을 알아볼 필요 없이 그곳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저희가 땅을 구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용기와 운과 저희 결단이 잘 섞여져서 저희한테는 딱 맞는 땅을 사서 순조롭게 시골 생활에 정착을 했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땅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민한다고 좋은 땅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산 땅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 느낀 것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자기 땅에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땅이 있으면 자연히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사람이 없는 곳이면 그만큼 사람을 덜 만나며 살아가게 되고 풍광이 좋은 곳이면 풍광을 이용해 볼 궁리를 하게 되고 너무 춥고 음지인 곳이면 움츠려 살게 되고 산책로 가까이 있으면 산책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등등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희의 경우를 예로 다시 말해본다면 저희는 2,000평이 넘는 땅을 샀는데요. 그게 평지이거나 경사가 조금 있는 비옥한 밭이 아닌 경사를 도단으로 깎아놓은 땅이라서 전체 평수에 비해 쓸 수 있는 면적은 적었고 허들의 땅은 많은 편이었습니다. 평평하게 토목공사를 해놓은 두 곳 중 하나엔 집을 지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저희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작업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밭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척박하고 정리가 안 된 짜투리 땅에 저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매입한 토지에 가공 작업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공에 대한 꿈을 빨리 키울 수 있었고 실행 또한 빨리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이 문저 높다,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다면 아마도 집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요? 저희 취미생활은 가드닝인데요. 허들의 땅이 많아서 저는 어쩌면 더욱 가드닝에 매료되고 가드닝에 대한 꿈을 조금씩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을 살 때처럼 저희 땅 주위에는 이웃이 거의 없어서 사생활이 보장이 되는 저희만의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저희는 저희 땅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시골의 땅을 구하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어서 좋은 땅을 만나서 즐거운 시골 생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